기본적으로 예, 주석가입니다. 주석가는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굉장한 설명해도 주석을 못하면 그만입니다. 됐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 중요한 부분 나오고 계속 줄을 달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평원 키워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경에 나타나는 평원의 의미를 10가지로 쭉 출처를 밝히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405쪽에 보면은,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밝혀놨죠? 그죠? 그리고 157번부터는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여기서 1번 있잖아요. 그죠? 여섯 구성요소를 가진 평원. 158번에는 거룩한 망가짐의 평원. 그렇죠? 거룩한 망가짐이 나오죠? 자비, 희사. 그 사가 평원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의 구성요소에도 평원이 나옵니다. 정진의 평원도 있고요. 그 다음 넘기면 상카라들의 평원도 있고요. 느낌에도 뭡니까? 우리, 그죠? 고락, 불고불락 이라잖아요. 그 평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63번에 보면은 윗바산에 대한 평원도 있고요. 164번에 보면 중립의 평원도 있고요. 아비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5번에 보면 선의 평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6번 보면 청정함의 평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의 평원이, 그죠? 우리 제3선에 나타나는 평원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번 있잖아요. 그죠? 166번에 나타나는 청정함의 평원 있죠? 이것이 제4선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산영청정, 그죠? 평온에 기인한 마음챙김의 청정 나오죠. 청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청정함의 평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경에 나타나는 출처를 밝혀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7번부터 해서 그죠? 170번까지 넘어간 거면 그럼 이 10가지 평온을, 그죠? 그 의미상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그죠? 이 10가지 평온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됐죠? 167번에 보면은, 여기서, 그죠? 지 자랑하려고 일을 하다 보면, 그죠? 꼭 오바를 하게 되거든요. 자랑은 안 하겠습니다. 10가지 했죠, 그죠? 10가지를 4가지, 그죠? 4가지 평온의 의무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1번에 뭡니까? 167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중립의 평온입니다. 중립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번호로 보면 1번, 2번, 3번, 8번, 9번, 10번. 이 6가지는, 그죠? 중립으로서의 평온의 뜻이라는 겁니다. 1, 2, 3, 8, 9, 10, 뭐, 뜻하는 거 아시죠? 앞에 보는 얘기 있잖아요. 그럽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죠? 통찰계의 평온이 있답니다. 자, 통찰계의 평온은 5번하고 7번 이 2가지가 통찰계의 평온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진의 평온입니다. 이거는 우리 4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5번은 느낌의 평온입니다. 이거는 6번이 해당됩니다. 자, 이래 보면 전부 몇 가지입니까? 네? 10가지가 되죠. 지금 167번부터, 그죠? 그 170번까지 보면은 구다우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이 평온을 다시 4가지 평온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되죠? 중립의 의미로서 평온이 있고, 통찰기를 뜻하는 평온이 있고, 정진을 뜻하는 평온이 있고, 그 다음 또 뭐, 마지막으로 느낌을 뜻하는 평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이게, 그죠? 167번부터 170번까지 나옵니다. 지금 읽어보기 그렇죠, 그죠? 여기서 6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평온과 거룩한 망가짐의 평온과 깨달음의 구성요소의 평온과 중립의 평온과 선의 평온과 청정함의 평온은 뜻으로는 동일하다. 바로 중립의 평온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171번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48쪽에 그죠? 그 171번을 보면은 이런 평온들 가운데 선의 평온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다. 제3선에서 평온은 뭡니까? 선의 평온이다. 되죠? 그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우리 그게 나왔죠, 그죠? 앞에, 그죠? 그래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린다는 뜻이 뭔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기, 이 보시죠. 우리 원어로 사또자 삼바자나거든요. 사띠 삼바자나입니다. 우리 요새 한국에서, 그죠? 이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경우, 물론 뜻이 분명히 들어오는 거는 알아차림 하면은,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들어옵니다만, 그죠? 저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죠? 요새 왜냐면 누가 참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뭐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마음 챙김이라 하면 안 되냐? 정말 딴 걸 한번 해볼까? 이래 그래서, 그죠? 정말 제 마음대로 객관적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마음 챙김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경을 번역한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조항으로 보면은요, 그죠?
챙긴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자, 우리 특히 어떻습니까? 무슨 계획이고 우리 제가 니까의 강동에도 그걸 해놨지만요. 거기서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 때 그죠? 사띠를 이 사띠를 어디에 비유던가 하면 우리가 그죠? 자, 동물을 있잖아요. 기둥에 묶어놓지 않고 그죠? 동물 6마리를 기둥에 묶지 않고 저끼리 끌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찾아가고죠. 쇠로 막 날뛰고 날국시 나겠죠. 그렇습니다죠. 근데 이거를 뭡니까? 말뚝을 태갖고 거기 기둥에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막 갈라가다가 나중에 지쳐갖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겠죠. 뭐 그냥 모든 포기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 말뚝 있잖아요. 요것이 마음 챙김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말뚝이 뭘 합니까? 안식, 이식, 6마리 동물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여기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뭡니까? 형체, 색성, 향미, 축복. 됐죠? 결론은 요거죠? 요 사띠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챙겨갖고 마음대로 함부로 그죠? 불성법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됐죠? 결국 이 사띠를 챙긴다고 봐야 되잖아요. 됐죠? 그죠?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당연히 알아차림도 나오고요. 집중도 나오고, 통찰지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운나바 바람경 보면 뭡니까? 우리 전오식은 제6식으로, 만호로 기결되고, 만호는 통찰지를 의지하고, 죄송합니다. 만호는 사띠를 의지하고, 사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굳이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해탈 열반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띠가 마음을 챙겨갖고 해탈 열반을 향하게 만들어야지. 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어디에 갚입니까? 이영이한테 갚이고, 돈에 갚이고, 뭐, 소리에 갚이고, 그죠? 맛있는 거죠? 짝짝짝짝 그거 갚이고, 그죠? 그래,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띠가 이걸 딱 챙겨, 가지마! 이러고 뭡니까? 해탈로 가! 해탈로 가! 됐죠? 나하고 바람을 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죠? 저는, 어쨌든, 물론, 사띠가 되면 그 당연히 알아차림 와야죠. 알아차림 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하는 거는 좀 거시기하다. 그럼 여기도 분명히 부다고 선생님이 해놨습니다. 사띠 가장 큰, 어떻게 나타나냐? 사띠는 보호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됐죠? 보호가 뭘 보호합니까?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시간도 없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우리 104쪽, 여기서 두 번째 줄입니다. 됐죠? 마음 챙김은, 즉, 사띠는 기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보호함으로 나타난다. 이랬죠? 알아차림은 유혹하지 않는 특징, 조사하는 역할, 탐구함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럼 역할이 다릅니다. 사띠 역할은, 사띠는 뭐로 나타납니까? 보호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 사바다는 역할은 뭡니까? 탐구하는 걸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호를 해야 탐구가 되죠? 뭐예요? 보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갚입니까? 마음을 보호 안 하면 이영이한테 갚고 돈한테 갚이고 됐죠? 그래 핀다 이 말입니다. 말이 너무 급하죠? 409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한번 음해해 보십시오. 물론 뭐 저는 제가 뭐 전적으로 무조건 내가 볼 때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겨서 제가 번역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도 뭐 계시지만 제가 존경하는 화성 스님께서 제가 옆에서 다 봤습니다. 88년, 89년 이때 적어도 1, 2년을 끙끙 앓으면서 고심하셔가지고 마음 챙김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챙긴다는 말이 조금 챙긴다 이러면 좀 감이 안 좋죠? 그죠? 지금 싹 챙기는 거. 그 다음에 또 초기 불교 또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제약에 대한 의도적인 그 반항, 일종의 깎아내린 것 같아요. 가나선을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갖고 선분들하고 시험 그런 누가 그걸 매도록. 제가 또, 요즘 귀신들이 많아요. 어떤 내가 기초선언에서인가 강의하면서 내가 기초선언이니까요. 사태를 설명하면서 왜 마음 챙기는 줄 아냐. 우리 화두 챙긴다 하지 않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한 거다. 그걸 했는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해고 올려놓으니까 그거를 듣고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죠? 이쪽에 말하면 윗바사나를 가나선에 팔아먹는 뭐 어떤 그런 식으로 그거는 옳은 소리가 아니죠, 그죠?
근데요, 챙긴다는 게, 그죠? 돈 딱 챙겨 톡이 피고. 요런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찝찝합니다.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좋은 의미로 쓰면, 그죠? 챙긴다는 거는 각성시키는 정도죠, 그죠? 자, 주인이, 세븐일레븐 주인이 뭐 챙깁니까? 무슨 짓을 해도 돈통 딱 챙기고 있어야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돈통 챙겨야죠. 그럼 수행자는 뭘 챙겨야 됩니까? 명상주제 챙겨야죠. 명상주제는 뭐를 통해서 챙깁니까? 마음을 통해서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전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말뚝에, 뭡니까? 마음 챙김을 기둥으로 해서 밧줄로 묶어갖고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저는 이런 건 다음에 좀 자꾸 누가 이제 이렇게 뜯어서 하면 제가 참, 걸어서 한번 붙어 빼려고요. 한번 붙으면 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요새는 저는 저그 더러운 성질을 알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면 남하고 안 부딪히려고요. 안 부딪히고, 그죠? 말하다 보니 이상하게 됐어요. 큰일 났대요. 그래서 이제 사선까지 끝내고 쉬어야 됩니다. 자, 173번입니다. 자, 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앞에서 내려도 있지만, 그렇죠? 마음 챙기고, 본 상면에 들었는데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없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선법이기 때문에,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모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특히 사기는 다 있는 거로, 공통된 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더군다나, 본 상면이니까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 이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앞에 있은 늘, 즉, 제1선과 제2선에도 있지만, 잊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근접 삼매에도 들지 못하거나 하물며 본삼매도 이거 부인한 겁니다. 됐죠? 잊어버리고 못 알아차는 사람이 본 삼매도 근접 삼매도 못 드는데 초선 2선에 들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1, 2선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선들은 비교적 거칠기 때문에, 됐죠? 비교적 거칠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쉽다. 마치 땅에서 있는 자의 행보가 쉽듯이. 그래서는 그곳에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제3선은 거친 우선 요소를 버리고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마치 위기 일발에 처한 사람처럼 반드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유지된 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오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심사, 시까지 다 살았죠. 낙이라는 아주 심심하면 깊은 행복, 그거만 있습니다. 됐죠? 저는 보통 사람은 뭡니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깊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까닥 하고 멍 때립니다. 멍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쥐는 삼선에 들었다는데 멍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잠에 빠진 겁니다. 되죠? 속된 말로 하면 되죠? 쥐는 끝까지 있잖아요. 쥐씨 나는 제 삼선에 들었으면 이래도 뭡니까? 그죠? 멍 때리고 앉아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초선 2선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마음 챙김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은 있어야 되지만 특히 제3선에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은 조금이라도 뭡니까? 나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멍 때릴 때 말입니다. 됐죠? 요 선이 그렇죠? 쥐는 뭡니까? 3선에 들었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 3에 들었고 남한테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쥐는 분명히 앉아서 2시간을 그냥 갚았다는 겁니다. 그럼 2시간이죠. 그냥 갔으니까 쥐는 뭡니까? 본 3에 들었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야, 아니다. 멍 때리는 거. 쥐는 그 인정은 나는 딱 자세 펴갖고 바르게 딱 멍 때리는 거죠. 꽃다기로도 했을 거 아니냐? 지금 딱 바르게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 갖고 본 사람은 뭐로 자랑하면 그지 뭐 그래가지. 어쨌든 그죠? 또 수행한 사람은 자랑하고 싶고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생략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선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생각 지속 곧잘 희열이라는 거친 것이 딱 깔아잡히기 때문에 그죠? 이거야말로 그죠? 깊은 경지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 그죠? 타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이런 삼선에서 멍 때리는 거나 한 번도 멍 때리거나 자꾸 멍 때리고 나오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시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여기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는 왜 중요하냐? 그런 거를 특히 173번은 꼭 한번 의미해 보십시오. 가장 큰 특징으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5번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몸은 뭐겠어요? 당연히 정신적인 몸이겠죠. 그죠? 그래서 부다가사 스님은 1번 정신적인 몸이다. 혹은 2번 혹은 그 셋째 줄에 보면 그죠? 정신적인 몸과 연결된 행복에서 최상의 물질이 생긴다. 그것에 의해서 육체적인 몸이 되는데 되죠? 최상의 물질에서 생긴 육체적인 몸. 이게 두 번째 옵션입니다. 1번은 뭡니까? 정신적인 몸.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면 행복하게 먹는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등등 했죠. 쭉 보시면 됩니다. 그런 177번 보면 왜 그들은 그거를 이처럼 찬탄하는가? 제3선에 들어오니까 막 완전히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왜 하느냐? 왜 찬탄하느냐? 이런 게 답이 뭡니까? 있네, 나도 그때 정말. 찬탄 받을 만 하기 때문에 찬탄하게. 그죠? 왜 찬탄 받을 만 합니까? 그건 지극히 달콤한 행복과 행복과 절정의 이런 제3선에 대해 평온하다 했죠, 그죠? 그래도 평온을 유지하면 되죠? 행복하다고 뿅 행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3선에서 깨집니다. 그러면서도 평온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굉장한 행복을 얻었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그죠? 그 선에 대한 평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찬탄받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78번.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리고, 이건 아시죠? 그죠? 뭡니까? 희열을 버리고, 낙과 정이 있는 경지. 됐죠? 그죠? 그래서 171번을 쓰는 거예요. 그건 제4선의 정형부. 제4선은 요 정형까지만 읽고 좀 쉬겠습니다. 한 시간 좀 돼가네요. 그죠? 그래서 183번입니다. 412쪽이고요. 자, 183번에 초기경 한 100군데 나타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성품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나오죠? 느낌에 관계되는 걸 전부 버렸답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행복까지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 청정한 제4선.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거 어려운 원리입니다. 원어로도 그죠? 우백과 사티, 파리, 수티로 해서 합성으로 나와버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갖고죠. 좀 쉬다가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가 버려지고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한 가지 뭐 버려집니까? 행복이 버려지고 두 가지 남면 되죠. 여기서 두 가지는 뭡니까? 여기서 평온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됐죠? 평온하고 집중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이제 한 가지를 버리고 두 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이런 이야기는 한 10분 쉬었다가 한번 설명드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5장으로 가서 그죠? 몇 가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